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역사 뒤집어보기 역설의 박찬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위만조선의 허구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의 고조선 기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 이 고조선을 얼마나 홀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학교 2002년 국정 국사와 2020년 검정 역사 교과서를 보시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리고 고조선인데요. 이들의 어떤 수천 년이 되는 역사가 쪽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고조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역사를 3페이지 안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책은 2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실히 이 고조선을 얼마나 홀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예입니다. 자,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2000년 역사가 공백인 상태의 고조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조선의 건국 이후의 역사가 구체적인 설명이 너무나 부족하게 되는데요. 서기전 2세기경 연나라 출신의 위만이 고조선에 망명하여 준왕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다는 내용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기전 24세기에 건국된 단군조선의 약 2000년의 역사는 교과서에서 비어있는 상태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요. 단군조선의 역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단군 왕검이 잠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단군 왕검은 신하시하고 있잖아요. 그 신하시하고 있는 단군 왕검을 허구의 인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뒤에 중간에 본론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뭐냐면 2000년 역사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끝부분에 뭐가 있냐면 위만이 있습니다. 준왕이 나오고요. 그리고 위만이 찬탈을 하고 그 위만 조선이 뒤에 손자 우거일 때 바로 한나라가 쳐들어와서 한사군을 형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교과서의 현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교과서에서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부왕, 준왕, 그리고 위만이 나옵니다. 교과서에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는 기원전 3세기경에는 부왕, 준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서 왕위를 세습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누군지를 모릅니다. 단군 왕검이 있고 이 단군 조선의 이게 단군인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냥 암기를 하는 거죠. 부왕과 준왕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부왕과 준왕. 교과서에서는 2000년의 공백을 지나서 등장하는 이 부왕과 준왕을 고조선의 왕으로 서술하면서도 단군조선의 연속성을 암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는 하는데 이게 단군의 후손이라고 직접적인 서술도 없고 무엇인지 설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부왕과 준왕을 알기 위해서는 역시나 단군조선의 삼한 관경제도를 알아야 되는데요. 대단군이 다스렸던 진한이 있고요. 그리고 부단군이 다스렸던 마한과 번한으로 해서 삼신의 삼수 원리로 세수로 나누어 다스리게 됩니다. 자, 이것이 처음에는 삼한이었다가 뒤에 삼조선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진한, 마한, 번한이었다가 진조선, 막조선, 번조선으로 이렇게 고조선이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제1왕조는 송화강 아사달에 수도를 둔 삼한, 제2왕조는 백악산 아사달에 수도를 둔 바로 삼조선, 그리고 제3왕조는 장단경 아사달에 도읍을 한 대부여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대단군이 다스렸던 곳은 바로 송화강 아사달 시대 삼한, 그리고 백악산 아사달 시대 조선, 그리고 장단경 아사달 시대의 대부여로 바뀌게 되는데 이 대부여를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바로 북부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모수 단군이 북부여를 여기에 건국을 하게 되고 47대 고열가 단군이 산으로 들어가심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6년 이후에 232년에 북부여가 바로 이 대부여를 이어 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누가 나오냐면 바로 74세 번조선 기비가 나오는데요. 이 기비가 누구냐면 바로 부왕입니다. 부하고 비가 음이 이렇게 둘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왕과 준왕이라고 할 때 부왕이 누구냐? 바로 기비다. 그리고 준왕이 누구냐? 바로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조선의 최후에 두 분의 왕이 있는데 바로 74세 기비가 있고요. 75세 기준이 있다. 이 교과서에 나오는 바로 부왕과 준왕이 바로 기비와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0세 기후부터 6명의 기씨 조선이 나오게 되는데 70세 기후는요, BC 323년에 수유 사람 기후가 병력을 이끌고 번한으로 들어와서 터를 잡았다. 자칭 번조선 왕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후를 이어서 기욱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욱이 지나고 나서 아들 기석이 즉위를 하고 그 기석에 관해서는 또 기록이 있습니다. 어질고 현명한 인재를 추천하게 되었는데 선발된 자가 270명이었다. 그리고 번한왕이 친히 교회에 나가서 밭을 갈았다. 그리고 연나라가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 기석에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석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73세 기윤이 즉위를 하고요. 기윤이 죽고 나서 바로 기비가 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BC 232년에 기비가 즉위를 하는데 이 기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찍이 기비가 종실 사람 해모수와 함께 몰래 나라를 새로 열려는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천황이 되는 것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북부여의 천황이 해모수가 되는 것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모수로 하여금 능히 대권을 잡을 수 있게 한 사람은 오직 기비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개국공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부여기를 보면 이때 해모수께서 모든 장수를 봉하면서 수유 후 기비를 올려서 번조선 왕으로 삼아서 상하온장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래서 북부여가 나오고요. 북부의 해모수 당군이 북부여를 건국하고 그리고 북부여가 대부여를 이어나갔던 BC 232년에 바로 그때 누구냐면 번조선의 기비를 끌어올렸다라고 왕으로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비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드디어 이 기비의 아들이 있습니다. 기비 부왕의 아들 바로 준왕이 74세 준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준왕은 바로 기준이라고 합니다. 기비가 세상을 떠나고 경진년 BC 221년에 아들 기준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기준은 번조선의 마지막 75대 왕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과서에 준왕이 나오기 때문에 준왕을 고조선의 마지막 왕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고조선은 이미 그때 당시에 대단군의 왕조는 멸망을 했습니다. 보시면 47대 단군이 있었는데요. BC 238년에 47세 고열가 단군은 재위를 버리고 입산을 했습니다. 진조선이 망하게 된 것이죠. 이미 그때는 진조선에는 바로 북부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북부여를 그래서 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BC 194년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준왕이 있는데요. 위만이 왕위를 찬탈하게 되어서 이때의 번조선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위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위만조선이 조성되기 이전에 위만이 망명을 해오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문헌들을 보면 위만이라고 하는 자는 위만 또는 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사기 조선 열전에 보면 조선왕 위만은 연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연나라 사람 위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기, 염철론, 한서, 위략 등 여러 사서에서 동일하게 연나라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사건을 보면요. 노관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노관은 한고조 유방의 절친이자 측근으로 연나라 왕으로 봉해졌습니다. 그런데 한고조 유방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195년인데요. 사망을 하게 되니까 이 노관은 흉노로 도망을 갑니다. 자, 보시면 연나라가 있었는데 노관이 흉노로 도망을 가잖아요.
이때 연나라 사람인 위만은 역시나 번조선으로 투항을 하게 됩니다. 연나라 사람 위만은 만이의 복장을 하고, 만이라고 하면 이제 동이족이죠. 이족이죠. 이의 복장을 하고, 그리고 상투를 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이족, 동이족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상투를 튼 것입니다. 상투는 바로 동이족의 어떤 복장의 특징이죠. 그래서 만이의 복장을 하고 상투를 틀고, 저도 고조선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준왕에게 투항 망명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준왕이 위만을 상하운장 서쪽 변방 지역에다가 봉하고 한나라를 방어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만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1000명의 군사를 더불고 이렇게 같이 망명을 할 사람들과 함께 온 것이에요. 그래서 위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자, 위만이 우리나라의 망명을 구하였는데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진조선에는 바로 북부여에 해모수 당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해모수 당군에게 여쭈어봅니다. 위만이라는 자라가 1000명을 이끌고서 우리나라의 망명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니까 해모수 당군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셨다. 불허라고 되어 있죠. 허락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해모수 당군의 어떤 말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병이 있으셔가지고 능히 스스로 완전한 어떤 결단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준왕이 자신의 어떤 선한 마음으로서 위만과 같이 온 그런 망명인들에게 상하운장을 떼어주어서 거기를 지켜라. 그리고 거기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살당을 준 거예요. 살당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상하운장을 떼어서 주게 시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이 위만 정권, 또 번조선이 있고요. 나중에 이제 위만 정권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떼어준 곳이 이제 상하운장,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왕험성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폐수가 있거든요. 폐수가 지금의 난하인데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은 위만조선의 위치, 그리고 그 이후에 한나라가 세웠다라고 하는 한사군의 위치 부분이 중요한 어떤 그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상하운장, 폐수, 왕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하운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하운장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하운장은 국경 요새인 상운장과 하운장으로 장세가 있던 곳이다. 또는 뭐 상장과 하장이라고 이렇게 이게 하는데요. 사기 조선 열전에는 이 위만이 번조선에 망명을 할 때 폐수를 건너서 진나라의 옛 공지, 빈터라고 하는 거죠. 진나라의 빈터인 상하장에 거주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상하운장은 진나라 때 공지인 상장과 하장으로 지금의 나나 서쪽 연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위만이 번조선 마지막 왕 기준에게서 봉지로 하사받은 서쪽 변방의 백리 땅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곳을 보시면은 어디냐? 여기에 우리 쪽에는 이제 압록강이 있죠. 이걸 이제 환단고기에서는 동압록, 그리고 서압록이 바로 요하다, 서압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릉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 있냐면 나나가 있습니다. 나나. 그 나나 서쪽에 이 부근에 상하운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살게 했다. 이곳에서 뭐냐면은 변방을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폐수와 상하운장, 왕엄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단곡이나 또는 사기 조선 열전을 읽어보면은 이 폐수와 그리고 상하운장, 왕검성 또는 왕험성이 한반도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맥락을 보면요.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미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상고사의 쟁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00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2016년에 상고사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왕검성과 한군현의 위치가 어디냐. 한군현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한사군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고조선과 한의 경계였던 폐수는 어디냐. 이거는 그대로를 보면은 당연히 이 폐수라고 하는 것은 동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한반도가 전혀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학계에서는 폐수를 한반도의 압록강이니 또는 무슨 강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도 쟁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위만이 망명을 해왔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위만의 쿠데타 사건이 있습니다. BC
194년인데요. 상하운장에서 지키고 있었던 그쪽을 지키면서 뭐냐면 위만이 계속해서 망명을 해옵니다. 그 망명자들을 유인하여서 무리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죠. 그 많은 사람들을 군사훈련해서 그 사람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1년이 지나서 사람을 준왕에게 파견하여서 속여서 말하기를 한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나라의 군대가 10군대로 쳐들어오니 저희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모시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그 문을 열어주는 거죠. 드디어 그때 뭐냐면은 이 상하운장에서 왕엄성으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되돌아서서 왕검성을 습격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준왕은 위만과 싸웠지만은 이때는 이미 상대가 되지를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조선의 준왕이 도피를 하는 거죠. 이 왕엄성에서 쭉 바다를 타고 내려와서 뭐 군산 또는 익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왕은 위만에게 쫓겨 측근 신하만을 거느리고 백길로 남하에서 한지, 한의 땅에 와서 스스로 한왕이라고 칭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준왕이 남쪽으로 옮겨온 지역에 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우리 문헌에서는 준왕의 도읍지를 전라북도 익산으로 지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번조선 준왕 마지막 번조선의 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만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뭐냐면은 왕권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위만 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 학계의 평가는 다릅니다. 이 위만에 대한 우리 학계의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계의 평가는 교과서에 나와 있죠. 이제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위만조선이라는 무엇이냐. 위만조선은 위만이 고조선으로 들어올 때 상투를 틀고 조선인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나라 이름을 그대로 조선이라고 하였고 그의 정권에는 토착민 출신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자가 많았다. 따라서 위만의 고조선은 단군의 고조선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고 해서 단군조선에서 위만조선으로 이렇게 이어진다. 계승이 된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연나라 사람인데 중국인이 복장을 이렇게 하고 상투를 틀고 비슷하게 가서 망명을 해오면 그 사람이 과연 일으킨 것이 바로 고조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과서에 역사 돋보기라고 하는 부록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대부분 이렇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자, 위만은 누구냐? 중국 사서에서 위만은 고조선으로 들어올 때 상투를 틀고 오랑캐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오랑캐라는 우리 동이족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만은 왕이 된 후에도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수도 역시 왕검성에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를 통해서 고조선 계통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고조선 계통의 이름을 알 수 있다? 알 수가 없죠. 자, 송호정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위만부터 고조선이 발전해서 전성기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고조선이 2096년 거의 2000년 동안에 가장 평화로운 땅을 이루었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말기에 발전해서 전성기를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고조선의 어떤 단기를 부정하고 고조선의 시간과 공간을 축소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학계에서는 뭐냐면 대표하는 최몽경 교수가 있는데 최몽경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반도 최초의 고대 국가는 위만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단군 왕검에 세웠다라고 하는 단군 왕검의 조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전체 2000년의 역사가 아니라 마지막 말미에 있었던 위만 때 마치 조선이 건국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단군을 신화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계의 어떤 대부분의 모습이다. 대부분의 역사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지금의 일본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나라 역사를 바라볼 때 한사군부터를 씁니다. 한사군이 있으니까 바로 위만이 있죠. 위만을 갖다 위만 조선을 공격을 해야 한사군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일본이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단군 조선을 부정하고 한사군, 위만 조선부터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일본인데 일본의 역사관과 동일한 것이 뭐냐면 한반도 최초가 위만 조선이라고 하는 이런 평가입니다.
자, 이런 평가들이 있었고 우리 학계도 그것을 내재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제가 책을 한 권 갖고 왔는데요. 자, 이 책은 A Brief History of Korea라고 해서 이 책도 역시나 제가 미국에 가서 역사 특강을 하고 서점에 갔을 때 책을 한 권 사왔습니다. 딱 한 권 있더라고요. 이 책만 한국사를 대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적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자, 이 페이지에 있는 것을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자, 이분이 저자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후대의 한국 역사서들은 단군이 기원전 2333년의 국가를 건국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 조선이라는 정치적 실체가 분명히 나타나는 가장 이른 시기는 기원전 109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기원전 109년은 뭡니까? 한나라가 위만 정권을 갖다가 쳐들어온 때예요. 그때 정치적 실체가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학의 대부로 불리고 있는 존 덩컨 전 UCLA 한국학 연구소장, 그러니까 한 40년, 50년 된 한국학을 연구하신다는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한국 역사.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국인들이 한국 역사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5천년, 반만년 역사가 아니고, 예? 우리 역사학자들은 한국사 시작점을 어디로 보냐면 기원전 1세기 혹은 기원 후 1세기까지 한국은 역사 시대로 완전히 진입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원전 1세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때거든요. 한사군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브리프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나 아니면은 이 역사 인식이, 외국의 역사 인식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탓이냐 이거죠. 우리 학계의 그런 탓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학계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군왕검을 이렇게 부정하고 그러므로 해서 2000년의 역사에 그 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바로 위만조선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2100년, 2200년 이렇게 확 줄어들게 되고 이게 전 세계로 지금 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위만이 진짜 고조선을 계승을 했느냐? 다른 평가가 있습니다. 그 다른 평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만은 연왕 노관의 부하로 북부여 해모수 단군 45년에 본조선의 75세 마지막 왕 기준에게 망명을 하였다가 이듬해 간교한 술책으로 본조선의 왕위를 찬탈하였다. 위만 정권은 손자 우거에 이르기까지 86년간 고조선의 서쪽 변방 한모퉁이를 빼앗아 지배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쪽 변방의 한모퉁이를 지배한 그 역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이제 환단고기 역주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만은 배은망덕의 표상이다. 위만이 한고조 유방의 왕후인 여태후의 탄압을 피해 번조선을 피신하자 춘왕이 그의 망명을 허락하고 국경수비대장으로 임명하였건만 위만은 오히려 몰래 군사력을 길러서 왕검성을 습격하여 준왕을 몰아냈다. 이런 부도덕한 위만을 단군조선의 정통 계승자로 내세우는 것은 제 부모를 쫓아내고 안방을 차지한 강도를 주인으로 대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철저히 뒤틀리고 일그러진 우리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환단고기 역주본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안정복 선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위만은 나라를 찬탈한 도적이다 라고 했어요. 석주 이상용 선생은 위만은 한 명의 강도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은요, 우리의 변방, 그 중앙이 아니라 변방 침략사로서 다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정리를 하면 위만 조선이라고 하면 고조선을 계승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위만 조선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차지한 위만 정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만 조선인가 위만 정권인가? 위만 정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위만 정권이냐? 이것을 인정을 했으면 북부여, 우리가 알고 있는 진한 진조선 그리고 대부여를 계승한 북부여와 사이가 좋아야 되거든요. 북부에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진한 진조선 대단군이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싸우잖아요. 위만 정권과.
그래서 이 위만 정권과 북부의 대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만의 집권 시절에는요, 2세 모수리 단군, 그리고 3세 고해사 단군 시절입니다. 이때 대립을 했고요. 그리고 손자인 우거 시절에는 4세 고우르 단군 때와 대립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면 북부의 2세 단군 모수리 단군 때는 임금께서 상장 연타발을 보내서 평양에 성책을 세워 도적 위만을 대비하게 하셨다. 위만도 실증이 나고 괴롭게 여겨서 다시는 침노하여 어지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북부의 3세 고해사 단군 시절에는 제위 42년에 임금께서 친히 보병과 기병 1만 명을 거느리고 남여성에서 도적 위만을 격퇴했다. 격퇴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관계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만에서 아들로 그리고 손자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거왕 시절이 있죠. 우거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우거왕과 그리고 4세 고우르 단군하고 대립을 하게 되는데요. 자, 고우르 단군 제위 원년입니다. 임금께서 원년부터 장수를 보내는 거예요. 장수를 보내서 우거를 토벌하게 하였으나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에 고진을 발탁하여 서압록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압록이 있습니다. 동압록이 있고요, 서압록이 있어요. 서압록은 뭐냐면은 현재 요하입니다. 여기를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위만 정권이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기록이죠. 자, 그래서 서압록을 지키게 하셨는데 고진이 점차 병력을 증강시키고 성책을 많이 설치하여 능히 우거의 침입에 대비하여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제위 3년에는 우거의 도적대가 또 대거 침략을 해옵니다. 우리 군사가 대패하여서 해성 이북 50리 땅이 전부 약탈당하고 점령되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해성을 공격했으나 석 달이 지나도록 함락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BC 115년에 다시 한번 정예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해성을 격파하고 계속 추격하여서 살수에 이르렀고 구려하 동쪽이 모두 항복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려하도 역시나 우리가 서압록이 구려하다, 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결국에는 뭡니까? 우거가 있었던 그 우거 정권에 있는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절대 한반도로 들어올 수가 없는 위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북부와 대립하는 가운데서 한나라와 위만 정권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BC 109년에서 108년에 이루어졌던 바로 그 전쟁입니다. 자, 한나라는 사신 서파를 보냅니다. 서파라는 사신이 우거왕을 찾아와서 황제의 뜻이니 황제에게 복종하라 라고 했는데 우거왕이 황제의 조서를 받들지 않습니다. 서파는 섭한 거죠. 그 이름 그대로 섭해서 실망해서 조선의 국경을 떠나서 폐수 근처에 이르렀는데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때 서파를 배웅하던 비왕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비왕장을 죽여버린 거예요. 조선 비왕이 목숨을 잃게 되니까 서파는 폐수를 건너가지고 황제에게 제가 조선의 장수를 처단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받고 높은 벼슬을 내립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위씨 정권의 분노를 살만하죠. 그래서 서파를 죽여라 라고 하는 거죠. 우거왕은 군사들을 모아서 서파를 공격해서 서파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한나라와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라 황제는 죄인들을 모집하여 대규모로 군사를 모집하고 조선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해서 한나라와 위씨 조선의 전쟁은 시작되게 됩니다. 위씨 정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위만 정권의 위치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왕엄성이 있고요. 여기가 창녀라고 하는 이곳이 위만 정권이 되겠는데요. 한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는 뭐냐면 수륙 양군을 파견하게 돼요. 그래서 좌장군 순체는 5만 명을 거느리고 대륙으로 이렇게 진출을 하고요. 누선 장군 양복은 바로 바다를 통해 가지고 7,000명을 배를 타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수륙 양군이 전쟁에 참전을 했지만 아무 전과도 올리지 못하고 패전만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누선 장군 양복은 해군 사령관으로서 큰 배를 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이 전부 물귀신이 되어버렸고 배는 파선이 되고 산속에서 10여일 동안 혼자 몸을 피해 도망 다녔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조선열전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장수들이 과연 다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거죠. 순체는 처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복도 누선 장군 양복은 서인으로 강등이 되었습니다. 공손수도 처형이 되고 위산도 참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줄정다도 패전 뒤에 참수가 되었다. 대부분의 장군들이 어떻게 되냐면 전쟁에 어떻게 보면 이 전쟁에선 졌기 때문에 다 참형과 참수를 당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마천 사기에는 은밀하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이 전쟁에서 패하고 뇌물로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부의 분란을 조장을 한 거죠. 내부에 배신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조선상 노인, 상 한음, 이계상 참, 장군 왕협이라고 하는 4명의 역적이 있었는데 이들 중에서 이계상 참이 몰래 사람을 시켜서 우거왕을 시해하고 그리고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신자들에 의해서 고조선의 마지막 왕 우거왕이 살해가 되었는데요. 성기 장군이 있었다. 성기 장군은 마지막 항전을 지휘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무제가 우거의 신하 4분을 일으켜서 역적이 되었던 5명의 신하를 갖다 제후로 책봉을 하게 되는데 그 위치가 어딥니까? 이 부분이잖아요. 적저, 기, 회청, 그리고 온양, 그다음 온양, 열양, 그다음에 평주라고 하는 곳인데, 자, 이 부분에 우고의 신하를 제후로서 책봉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부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위만 정권이, 우거의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었냐? 아니, 우리 한반도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제후로 책봉을 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뭐냐면은 위만 조선, 위만 정권의 그 위치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무제가 침공을 하고 결국 1년 만에 내부의 배신으로 인해 가지고 위만 정권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은 바로 한사군을 설치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무제는 위만 정권을 침입하여 왕검성을 함락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요동을 지나 북부여까지 침공을 하게 되었다. 이때 이제 북부여가 위기 상황이 된 거죠. 그때 당시에 누가 일어나냐면 바로 고두막한이 의병을 일으켜서 일어나서 바로 한무제를 격퇴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역시 BC 108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고두막한에 관해서 특집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고두막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한무제를 격퇴를 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역사 속에서, 사서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실체는 뭐냐면 바로 북부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군을 한나라 유철, 한무제가 평나라를 침범하여 우거를 멸했죠. 우거를 멸하더니 사군을 설치하려고 군대를 크게 일으켜 사방으로 쳐들어왔는데 이때 고두막한이 구국의 의병을 일으켜서 이르는 곳마다 한나라 도적을 격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유민이 사방에서 호응하여 전쟁을 지원하니 군세를 크게 떨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위만 정권에 대해서 그리고 위만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만 조선은 기원전 194년경 번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준왕을 몰아내고 이 위만이 세운 정권을 가리킵니다. 자, 위만 조선은 조선이라는 명칭을 유지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번조선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위만의 쿠데타로 일으킨 독자적인 군사정권이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평가처럼 위만 정권은 변방의 침략사였습니다. 삼신문화의 바탕을 둔 고조선의 국가 경영 체제인 삼한광경제를 모르면 그 전모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동쪽에서는 지난 진조선 대부여의 뒤를 이은 북부여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이 북부여의 존재를 알아야 위만 정권과 한무제의 전쟁, 그리고 이어진 한무제와 북부여의 전쟁, 당시의 의병으로 떨쳐 일어났던 고두막한까지의 역사가 완벽하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위만조선의 허구와 진실을 통해서 이 역사를 보는 맥이 이어졌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